평론가 조우석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궁금하셨을 겁니다. 민주당과 좌빨 언론이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이른바 천공스승과 관련한 의혹,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거의 실체적인 진실은 무언가를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좌빨 언론은 정말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걸 무기로 해서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천공은 그걸 위한 핵심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뭐냐? 지금 이재명의 문제로 민주당 애들이 몽땅, 주사파 애들이 몽땅 공멸할 마당이니까 마지막에 발버둥을 치고 있는 꼴입니다. 말을 좀 험악하게 하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천공이 용산은 물론이고 한남동에 있는 지금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데 사전 답사를 했다라고 맹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부터 쟤네들이 이런 모략을 꾸며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촛불 집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게 천공스승, 바로 그분입니다. 사진 정도가 아니고 이 대형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트럭에다 싣고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아주 난리 법석을 합니다. 자, 사진 두 장을 나란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일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6년 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끌어내는데 좌빨 언론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그렇게 해보자는 쪽의 움직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쟤네들의 구호도 역시 이겁니다. 언론 탄압, 무능, 무속,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걸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쟤네들이 어떤 구호를 외치는지를 동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언론 탄압, 무능, 무속, 무제한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자, 어떻습니까? 들어보셨죠? 섬뜩합니다. 무속 윤석열을 외치고 윤석열 무당 어쩌고라는 말을 쟤네들은 이제는 뭐 입에 그냥 무시로 올려놓고 씁니다. 실체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100번, 1000번 떠들어대면 그게 진실로 통한다고 쟤네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천공 문제를 국정농단으로 몰아가자. 그래서 천공을 최순실로 둔갑시켜서 윤석열 끌어내리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 관저 선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혐의만 해도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다는 친구 부승찬이라는 사람이 무슨 엄청난 사실이냐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 그 부승찬을 보좌관으로 썼던 전 국회의원 김종대, 정의당이죠. 김종대가 한번 휘젓고 해먹었던 사안입니다. 이걸 또 한번 다시 한번 우려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아예 국회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 공세까지 이 천공 문제를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민주당 의원이 이걸 물어보면서 얘네들은 천공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막가파라는 건 세상이 알고 있지만 정말 천공을 이렇게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그치면 좀 약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김건희 특검과 함께 진행하자. 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맹렬하게 협공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삼 묻겠습니다. 천공의 실체는 뭐냐? 자, 천공 사진을 보시겠지만 흰 도포자락에 수염을 기르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 천공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정말 관계,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들의 커넥션은 무언가가 오늘 궁금합니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지적을 할 게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해 주는 게 목적이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천공 문제가 여기까지 문제를 크게 데운 원인 제공을 한 거는 저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두 분이라고 봅니다. 당당하게 나서서 이게 진실이다라고 밝히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자꾸만 지금 그 천공 얘기를 꺼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남발하는 게 굳이 좋은 방법일까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라는 얘기를 용산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유우파 쪽 언론들도 저는 비겁하다고 봅니다. 특히 조중동이 문제인데 천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예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건 우리의 뉴스 어젠다에 없다. 언급을 안 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합니다. 아예 입을 꽉 자꾸는 닫고 있습니다. 쟤네들의 스탠스는 뭐냐? 양쪽에서 도를 맞내니 차라리 침묵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는 진실, 제가 정리한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방송을 만들었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안을 용서하니 아니면 대한민국의 제도권에 제대로 대처하는 데 디딤돌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물꼬를 튀기는 역할을 제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오늘 방송 얘기 중에 일부가 너아라 TV 독자분들 아니면 범기독교인들에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속 얘기, 역술인 얘기가 그렇게 개운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포자락을 휘날리고 다니는 천공이 누구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그 세계에서 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세계라는 게 어디냐? 뭐 범무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역술인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영적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일테면 수만 명 역술인들을 대표하는 분이 있습니다. 역술인 협회장인데 그 역술인 협회장만 무려 25년 동안 했던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백운산이라는 사람도 자기보다 분명 연하의 사람인 천공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제가 정확한 소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즉 백운산은 자기가 아는 거는 역술의 세계지만 천공은 역술은 물론이거니와 천문 지리에까지 두루 박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천공은 본명이 이병철입니다. 삼성의 창업자랑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엔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천공으로 숫제 개명을 했습니다. 그럼 고향은 어디냐? 대구 대명동으로 알려졌습니다. 1958년생입니다. 뭐 이분의 나이가 고무줄입니다. 엄청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일 정확한 거는 1958년생. 그러니까 60대 초반이다. 아직은 뭐 이제 연부역강합니다. 아주 말하는 것도 그 뜸들이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쭉쭉 내지르는 스타일입니다. 1958년생인데 초등학교를 중퇴한 다음에 초등학교도 그렇게 못 다닌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불산에 들어가서 입산 수도를 17년 했다라고 알고 지금의 능력을 얻었다는 걸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력은 제가 천공이 쓴 책에서 밝힌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천공이 쓴 책을 보시고 지금 표지가 나갑니다. 거기에 앞표지에 자기 프로필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신불산에 들어가서 17년을 입산 시도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관계 확인하는 건 또 다른 몫이겠지만 일단 사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그 뭘 하느냐? 정법시대라고 하는 유튜브 강연으로 유명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몇 개를 유심히 들어봤지만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는 뭐 분명합니다. 범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쓰는 거로 보면은 구한말에 대유행을 했던 민족 종교, 그러니까 동학이나 증산도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저는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법 내용은 뭐냐? 의외로 평이하고 상식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을 가리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대자연의 위대한 법칙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가리켜서 천공은 정법이라고 얘기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분 책에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무슨 아주 특이한 종교적인 주장,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을 내지르거나 그걸로 신도를 모은다. 이런 증거는 제가 파악하건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천공과 대통령 사이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먼저 천공의 존재를 알았다.
천공의 도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켰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 알려진 거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네트워크를 가졌다는 게 제가 파악한 진실입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천공과 대통령은 접촉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희미하게나마 네트워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 한남동의 관저를 선정하는 등의 공적인 일에 천공이 개입했다. 그래서 국정농단이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저는 단호히 사실과 어긋난다는 걸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천공의 이런 주장을, 용산의 이런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도 각자 용산과 천공 측에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저쪽에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만 관련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들을 바로 제깍제깍 고소, 고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바닥에 왕자를 써준 거는 좌빨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천공과 무관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못 물고 들어졌다가는 되치기를 당한다는 걸 좌빨 애들한테 경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공과 윤석열, 김건희 사이의 네트워크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천공을 접촉한 게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일까? 그것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큰 실수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공이 됐건 만공이 됐건 대통령이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입니다. 천공이 어디 만나면 큰일 나는 불가촉 천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재확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인은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인 중에 기업하는 사람 중에 큰 기업을 하는 사람 치고 그다음에 전현직 정치인들 치고 역술인 무속인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제가 파악하기엔 거의 없다. 그게 한국의 어떤 풍토이자 문화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결단, 사업에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제3의 영역, 이게 영적 세계가 됐건 무속의 세계가 됐건 도움을 받는 것은 옳건 그르건을 떠나서 일정하게 관행이자 풍토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그 유명한 지창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1922년생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00살이 넘었네요. 그 지창룡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직원을 뽑을 때 면접을 진행할 때 지창룡을 옆에 앉혔다. 그 사람의 조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경우는 그 지창룡과 함께 동작동 국립묘지 터를 잡는데 동행해서 답사를 함께 했던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문제는 그게 비공식 부문이라는 점입니다. 쉬쉬쉬 하는 음지의 영역이라서 공식석상에서는 모른 척 봐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그게 한국인의 어떤 표리부동이고 이중성인 거는 분명한데 이거를 까발리고 더럽게 이걸 가지고 더럽게 장난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민주당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떠나서 이걸 가지고 아주 고약한 정치적인 장난으로 비약시키고 있는 애들이 민주당이라는 걸 오늘 분명히 해둡니다. 이걸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애들이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선상님 김대중만 해도 대선을 앞두고 부모의 뼈를 추려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야산에 따로 이장을 했습니다. 이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민주당 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김대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역대 대권주자 상당수가 그러한 행위를 반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회창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인 천공이라는 인물을 부풀리고 없는 스토리를 더하고 엮어서 윤석열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천공 사이에 커넥션이 그렇게 굉장히 있는 것도 아닌데도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좌빨들의 위선이 전 너무도 싫습니다. 더구나 그게 정치적인 음모로 돌변해서 대통령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면 제가 볼 때 정말 따끔하게 제대로 대응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이 방송에서 재확인하겠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목에서 썩 나서는 것도 저는 방법의 하나라고 봅니다. 용산에서 잘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친구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무시하지 않은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만이 능사인가? 적절한 타이밍에 나서서 실체적인 진실이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제 소견을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천공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미진합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천공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